안녕하세요. 매일 출근하는 직장. 사실 일 자체보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주제,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괴롭힘인지,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과 대처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28%. 이 숫자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냐면요. 2022년에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 직장인 4명 중 1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옆자리 동료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혹시 내 이야기인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보죠. 직장 내 괴롭힘. 대체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게 첫걸음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좀 길어 보이지만 핵심 키워드는 딱 3가지예요. 첫째,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쁜 걸 넘어서 법이 정한 명확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괴롭힘이라는 게요, 정말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일부러 일을 안 주거나 허덜의 일만 시키는 거, 이것도 업무적 괴롭힘이고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언어폭력이나 은근히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까지, 이 모든 게 괴롭힘의 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괴롭힘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걸까요?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위라는 게요, 단순히 팀장님, 부장님 같은 직급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나 경력이 더 많다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한 명을 상대하는 것처럼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했다면 이 첫 번째 기준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 지시가 업무랑 전혀 상관이 없거나 폭언을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방식이라면 이건 적정 범위를 넘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준입니다. 그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일하는 환경이 나빠져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서 내가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3가지 기준이 모두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3가지 기준이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 상사가 운전기사에게 룸미러랑 사이드미러를 전부 접고 운전하라고 강요한 사건이에요. 한번 따져볼까요? 상사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죠. 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업무 범위를 넘는 지시였고요. 당연히 운전기사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근무 환경은 최악이 됐겠죠.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괴롭힘 사례인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면요, 회사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움직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따라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뭘까요? 절차는 크게 4단계입니다. 첫째,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문제를 신고하거나 회사가 알게 되는 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회사는 바로 객관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거 괴롭힘 맞다 싶으면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피해자 자리를 옮겨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까지가 회사의 의무입니다. 이 절차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막막함이 좀 덜어질 수 있겠죠. 물론 회사가 해야 할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나를 지키기 위해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피해 당사자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세요. 녹음 파일, 이메일, 문자, 동료의 증언까지 뭐든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증거가 모이면 회사의 공식 창구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신고와 동시에 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 탓을 하거든요.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건 잘못된 일이야, 이건 문제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절대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회사를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그렇다면 회사와 동료인 우리에게는 각각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을까요? 자, 보시면요. 먼저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가 많아요.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 동료 근로자들은요,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예방교육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방관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신고했다가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가장 크실 거예요. 하지만 법은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같은 불리한 조치를 하잖아요? 그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 이것도 회사의 강력한 법적 의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회사 안에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있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땐 직업 트라우마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락처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당신과 동료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부터 실제 대응 절차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는요, 어떤 제도나 법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지켜줄 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당신은 내일부터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